네, 반갑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코스피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분위기는 점점 다운되고 있습니다. 하락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코스닥은 일찌감치 마이너스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순매수로 전환이 됐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또 계속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래로 밀려 내려갈 수 있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매도 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요. 네, 일단 오늘은 관망세가 좀 짙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보합 수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개별 테마주들, 특히 정치 테마주들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자기들만의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도 꿋꿋한 것은 이제 AI, 반도체, 이런 쪽 관련한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쪽도 근데 강하게 상승을 밀어붙이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요, 2500포인트에서 지금 지켜지고 있는 모습인데 2499까지 또 떨어지죠. 자, 오늘 상황을 보시면은요, 아침 시점에서 잘 올랐었어요.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이 잘 올라갔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별 테마주들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쭉쭉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11시 넘어서면서 뚝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매수를 계속해서 지속했었던 부분들이 떨구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 그게 가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다만 기관 쪽 움직임들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치는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느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도에서 순매수 전환, 다시 매도 전환,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또다시 바뀌게 된다면 움직임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나서 반등 포인트. 근데 11시 넘어가면서부터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좀 던지는 형태죠. 그러니까 오전 시점에서의 그런 어떤 매수 유입,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후에 들어서면서 분위기를 좀 다운시키는 형태로 갔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의 어떤 횡보나 이런 모습들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 이평선이 끌어당기는 모습하고요.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이제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주기 위한 가격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저점 지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횡보 흐름이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냥 자기 자리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시점에서는 개별주들이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진행됐을 때는요, 종목들 간의 어떤 움직임이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대 또는 비중,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탄력적인 매매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가장 있었던 것이 이제 삼성 SDS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좀 끌어당겼죠. 그래서 수익권 다 진입을 하셨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중이 많아지신 분들은 수익권을 이용해서 조금씩 대응 전략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고, 비중 조절만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죠. 일단은 AI 관련해서 주가 상승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침에 변동성 좀 보였던 KC텍 같은 경우도 일단 또 올라가고 있죠. 그냥 안 팔고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들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좌 상황이나 이런 것들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일단은 아직까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의 그 매도가 진행되다가 순매수 전환, 그 다음에 갑자기 훅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11시부터 훅 떨어지는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매수를 해오던 금융투자도 지금은 딱 멈췄어요. 멈추는 모습이고 좀 예의주시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일단 증권사 쪽에서는 주가 상승 쪽에 베팅을 조금 더 해놓은 상태라서 금융투자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그 흐름이 외국인들의 매도로 연결돼 버린다라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만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좀 우세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종 상위 종목들은 어떨까요? 오늘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은요, 대부분 파란색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혼자 1.4%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다시 전환돼서 바뀌는 모습이었죠. 자,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는 지금 대부분 내려가 있는 모습이고, 셀트리온이 지금 2%대 하락. 요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들어가는 모습도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나머지는 뭐 1%대 변동성이라서 뭐 그다지 크게, 네, 이제 뭐 주목해볼 만한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즉 수급이나 상황이 조금 바뀌면 바로 뒤집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은행주들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인데 얘네들도 뭐 큰 폭의 어떤 부담감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시간 없어 보이고요. 대부분 0. 몇 %대.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상황이 변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주들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에코프로머티가 다시 24%대 상승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죠? 네, 얘가 계속 살아있으면은 2차전지 쪽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오늘은 얘만 또 올라가는 모습이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조금 애매한 모습이기도 하죠.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는 일단은 횡보 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침엔 좀 떨어졌는데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오면서 그래도 분위기가 좀 개선된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 외에 2차전지 쪽은 다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네, 엔터주들도 아직 힘은 못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HPSP라든지 리노공업, 특히 리노공업이 많이 뛰었네요. 이런 종목군들 이제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종목군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닙니다. 다만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형태의 느낌들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내용들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등락 현황 살펴볼게요.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거래소 쪽에서는 378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493개 하락, 즉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요, 489개 종목 상승, 그 다음에 1048개 하락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오늘 1500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주 많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락이 우세한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상승률 한번 볼게요. 상승률 보시면 오늘 상한가 종목들 대상홀딩스, 대상 이쪽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이정재 씨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갈비찜을 밥 먹었다, 이게 뭔 뉴스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정재 씨의 연인이 이제 그 임세령, 네, 요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연결고리가 있다. 뭐 안 그래도 뭐 대상 쪽으로는 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테마로 해서 엮인 적도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런 가능성들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깨끗한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 네, 이게 정치 테마주들이 너무 좀 일찍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다음에 정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나오느냐,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재수 없으면 네, 변동성 아주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항상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뭐 임상시험 좋게 나왔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신장암 쪽 관련한 부분인 것 같은데,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은 그래도 내용이 좋게 나왔다는 부분이 이제 잡아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외에 이제 올라온 종목들도 제법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 이제 그거죠. 네, 그 개별주들 위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15%대, 뭐 쭉쭉 가요. 뭐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네, 지금 뭐 89,100원까지 찍어준 모습이었는데, 계속 가는 동안은 어쩔 수 없죠. 그냥 계속 가라고 놔두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포인트는 지나쳤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투어 리츠가 또 올라가서 8,900, 와, 이것도 진짜 뭐 미쳤군요. 네. 이거 뭐 거의 100% 올라간 것 같은데? 그죠? 100% 올랐네요? 네. 10월달 그때 특강 때 종목이니까 100%, 거의 100% 올랐죠. 와, 이 정도라고? 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저도 이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네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정도고요. 네. LS 네트워크스 이런 것도 오늘 반등 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10%까지는 28개, 그 다음에 9%까지 보면 조금 더 많아지죠. 39개 종목이 오늘 상승 흐름을 세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포인트 보시면은요, 네, 1.67, 이거 많지 않아요. 갑자기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개별주들 쪽으로 매수가 몰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빵 터트려주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다지 많이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다 보셔야 되겠죠. 자, 하락률 보시면은요, 오늘 LSI가 이건 뭐야? 정리매매인가 보죠. 네, 85% 떨어지는 거는 정리매매로 봐야 되겠죠.
상폐가 되는가 보군요. 네. 아이고, 상장 폐지되면 또 마음이 아프죠. 네, 상장 폐지되는, 이런 것도 뭐 들어가서도 단기적으로 먹겠다 해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DGP도 변동성 굉장히 심한데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은 좋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노을도 정지 테마주였는데 요것도 떨어지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하락한 종목 7개 정도, 그 다음에 9%까지는 또 제법 많은 편이네요. 16개. ETF 제외에도 한 13, 4개 정도는 오늘, 네, 제법 많이 하락한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볼게요. 2.5% 정도. 역시 매도가 더 우세하죠. 그래서 한 마이너스 1% 정도 계좌가 잡힐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내용만 따지고 보면은 그다지, 네, 매도가 그렇게, 하락 포인트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계좌가 플러스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뭐, 그거는 이제 각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플러스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플러스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뭐, 유지는 일단 잘 시켜주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와, 대한통운 10만원 넘어가네요. 이렇게 쭉쭉 가는 애들이 생긴단 말이죠. 대단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KCP 같은 경우도 오늘 강세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개별주들이 일단 잘 가는 거예요.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또 개별주의 힘을 받고 올라가게 되면 갑자기 또 급등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적 움직임은 NC소프트 순매수, DB하이텍 뭐 이런 쪽이긴 한데 특별히 매수가 많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를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매도 치고 있고요. KB금융, SK텔레콤, LG화학, 삼성전자 이렇게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기관 쪽 금융투자 쪽 움직임 봐야 되니까요. 요거는 오후 시점에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은요. 하이닉스 순매수 있고요. 대신에 삼성전자 팔고 있죠. 하이닉스를 사면서 삼성전자를 파는 것은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해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매수 규모가 나머지 것들은 크지 않습니다. 그냥 매수가 좀 들어와 있긴 한데 우선주는 오늘 또 오르고 있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전체적으로는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일단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는 두산 로보틱스 저라도 매도를 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5일선 따라가면서 진행되니까 매도보다는 관망 아직은 유지하시기는 유리하죠. 그 다음에 NC소프트, 금양 이런 쪽으로 오늘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매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매도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삼성전자와 두산 로보틱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수를 워낙 많이 해놨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지수 자체가 오늘 좀 지루해요. 네, 이 국면이 이번 주 초반에는 계속 비슷하게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혁신적인 재료 이렇게 막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은요. 지수가 조금 횡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주 후반부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나 상황들을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주 초반에는 조금 횡보 흐름으로 진행되다가 후반부 들어가면서 조금씩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부분이 없어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관망하시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조금씩 이제 뭐 비중 조절하거나 차익 실현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한 전략인 것 같고요. 막 공격적으로 매수를 나선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지금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일단은 좀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진행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간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